네, 한 주의 마지막 또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네, 오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빠르죠?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또 8월이 세상에. 금세 날아갔고 다음 주 월요일이 9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9월을 진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장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왜 이렇게 또 동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 어제 엔비디아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을 좀 곱씹어 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좋았어요. AI 네. 거품론은 저리 가라 약간. AI 믿습니다. 10년짜리 넘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 6,500선을 뚫었죠. 네. 고요. 자, 미증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앞두고 있고 우리 시장 8월 조금 지지부진한. 그렇죠. 재미없었죠. 네, 재미없고 뭔가 약간 어떤 측면에서 좀 화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정리해보고 9월 얘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 모시죠? 오늘은요. 우리 N2의 박현지 과장님과 함께 또 ETF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앞머리 무슨 일이에요? 좀 러블리. 한층 더 귀염귀염 큐트 모드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짜. 네, 과장님 오랜만에 또 모셨으니까 요즘에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쭉 한번 이야기 듣고 오늘 또 자료도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아니 지난번 출연이 8월 초이셨죠? 그럼 8월 말 딱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거의 뭐 8월 정리 느낌. 그러니까요. 네, 시작과 끝을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느낌인데 8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흐름? 일단은 한국은 카오스였고요. 카오스.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무난하게 그냥 가다가 한번 고꾸라졌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카오스까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빠른 순환매가 있었던 국내 시장이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I주 위주로 가다가 이제 좀 빠졌다가 다시 또 테크 여전히 관심 집중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미국은 하루 거래일 남기는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거품론도 있었고 8월 뭐 계절적으로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우상향이었던 거예요? 그쵸. 이게 7월 달에 우리가 봤을 때 7월은 보통 서머랠리라고 해서 미국에서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8월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도 무난하게 8월을 흘러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찌됐든 실적이 시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괜찮게 선방했다. 뭐 중간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9월에는 어떨 것이냐. 9월에는 8월보다는 좀 재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 예측은 이제 힘듭니다만 9월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가장 좀 크죠.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빅테크 외에도 이제 AI 관련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장기 AI의 메가 트렌드 자체는 유지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안 좋다가 요즘 다시 조금 증권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 양상이 그렇죠. 증권주. 9월 초에 이제 또 법 개정 이런 그렇죠. 정책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종목 선택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사실 한국 시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ETF 요정 오셨다고. ETF 요정 오셨다. 아왕님도 그렇게. 과장님 오늘 우리 만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장님 나오시면은 닥터 슬럼프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러블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영심이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이런 별명들. 너무 좋죠. 너무 좋다고. 평소에 약간 익숙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변에서? 동물. 경태 좀 데리고 오는 안경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 만화. 옛날 만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자, 오늘 그래서 배당 이야기를 아까 꺼내주셨으니까 뭐 ETF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제 월마다 월배당 뭐 맞아요. ETF 이런 얘기도 우리가 연초부터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수익 전략을 많이 짜시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도 배당을 활용한 ETF 투자 전략 가져왔습니다. 우리 배당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역사부터 좀 챙겨보면은 배당하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국내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도 장기간에 걸쳐서 미국 배당 역사는 400년 이상이고요. 그 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이제 구분을 보시면 50년 이상을 배당 킹 그리고 뭐 25년 이상을 배당 귀족 이렇게 불리는데 엑슨모빌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제 유가 관련된 그 정유주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이제 일라일렐리와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배당을 시작을 했고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막 100년 이상 훌쩍 넘기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이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가 있는데 배당 귀족주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도 주가 수익률이나 성과 퍼포먼스를 보시면 S&P나 다우나 나스닥 대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돼요. 연초 대비 지금 8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 보시면 이제 연초 대비 6%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S&P 나스닥이나 기타 대비해서도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도 배당도 이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럼 왜 배당주에 투자를 안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고배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4% 이상을 고배당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이후부터는 초고배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몇 %예요? 초고배당? 뭐 10% 이상이에요. 배당이 10% 이상. 근데 보통 그런 데들은 옵션이랑 섞어서 하는 뭐 커버드 콜 상품 뒷단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품들이 주로 초고배당이라고 불리고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 기업들은 배당 역사도 길고 배당을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성장시키는 그런 트렌디한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혀 있다. 물론 성장주, 기술주들은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분기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기본적인 관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노영래 주임이죠. 대리님. 나오셨을 때 배당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은 배당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모자라면 빚을에다가라도 배당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다가 지금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배당을 그러면 ETF로 어떻게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가장 또 중요하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ETF 요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적립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거를 다음 장에 설명해 주시네요. 미국 배당을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ETF를 보통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배당 ETF는 이제 우리가 일드라고 하는 배당률과 기본적으로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로스를 꼭 보시고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배당을 단순히 단기간에 걸쳐서 많이 받는 ETF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꾸준하게 배당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중소형주를 고를 것인가 우량주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본인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꾸준히 성장해온 역사가 길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성장 ETF들도 보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DGRW나
여기 그로스라고 적혀 있는 ETF들 보이실 거예요. 네. 옆에 DGRO라든가 뭐 이런 ETF들은 배당 성장을 해오는, 그리고 슈드라고 하는 SCHD라고 하는 대표적인 배당 ETF도 성장 배당 ETF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성장 배당을 그러니까 계속 늘려온 기업들, 꾸준히 유지해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SPYD라든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고배당이라고 하이 디비던드라고 되어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VYM부터 SPYD 뭐 이런 애들은 배당이 그냥 높게 준 애들, 그러니까 배당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고배당이 집중되어 있는 ETF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배당을 이제 조금 더 주는, 초과 수익으로 더 줄 수 있는 ETF들, 월배당 형식으로 줄 수 있는 ETF들이 또 있는데, 이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커버드 콜 ETF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보통 배당을 굉장히 더 많이 줍니다. 이런 유형들은 QYLD라는 애는 이제 QQQ,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스닥 지수 기반으로 해서 커버드 콜을 적용해서 초고배당으로 주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JP 같은 애들은 우리가 S&P 들어가 있는 가치주 배당주들을 선별을 해서 여기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 이제 volatility라고 하는 이 변동성을 낮추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그나마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놓은 배당형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옆에 디보라고 하는 애들은 배당 성장을 하는 애들을 담고 있는 그런 형태의 ETF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월 고배당 형식으로 커버드콜을 적용을 한 전략을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사실 유형의 ETF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배당주들의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고배당도 중요하지만 배당 성장 ETF에 좀 더 집중하셔서 지금 좀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고배당, 뭐 금융지주 고배당이라든가 고배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접근한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님은 니즈는 배당도 많이 주고 고배당에다가 성장도 좋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요거를 지금 보여주신 표에서 그럼 고르면은 어느 정도로 절충을 하면은 되겠어요? 일단은 섞으셔야 돼요. 섞어야 된다.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뒤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배당 월 단위로 가져가면서 JP 같은 애를 가져가면서 이제 조금 더 배당 성장하는 ETF를 더 가져가고 싶으면 슈드라든가 오른쪽에 SCHD나 VYM 같은 애들을 가져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배당을 더 주는 SPYD 같은 애들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나스닥 지수형 ETF 같은 거를 가져가셔서 위로 먹고 커버드 콜로 월 배당으로 가져가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상쇄시키는 역할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전략을 짤 수 있다. 근데 전략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들마다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가볼까요? 네, 저도 사실 우리 박현지 과장을 만나고 난 뒤로 ETF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진짜 ETF 선생님. ETF 선생님이고 요정님이고 한데, 근데 이제 ETF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이제 식당도 많은 반찬이 좀 차려져 있는 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 한 번에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나 ETF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에 상장된 ETF가 미국 종목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렇죠. 네. 뭐 100개 정도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는데, 국내 증시를 좀 봤을 때 요즘에 우리가 박스권, 특히나 8월 달에 너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 좁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커버드콜 들어갈 걸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국내 이야기. 뭐 상법 개정안, 뭐 3차까지 통과 문턱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이 너무 과열이 됐어요, 지금. 그래요? 그 과열됐는데 그 폐해나 이런 리스크를 인지를 못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운용사가 아니고 제가 상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이런 상품을 고객한테 이제 추천을 할 때 있어서 좀 고민하고 같이 공유해 볼 만한 그런 시사점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점검을 이 상품에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니즈에 따라서 사실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커버드콜보다는 오히려 이런 금융지주 고배당이라든가 네. 이런 상품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투자 조금 더 배분율은 낮게 가져가지만 그래도 꾸준히 적립식 형태로 모아가기에는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정책 수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까지 같이 올라갈 때는 자본이 확대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 플러스 배당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정책 이슈만 좀 풀리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네. 금융 고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월 배당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니즈가 굉장히 확고해야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커버드콜은 단기로 접근을 보통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커버드콜 자체를 단기로 접근을 해라. 네, 조금 더 단기, 장기로 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섞어서 투자를 하셔서 장기로 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것만 사실 거면 저는 단기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장님 많이들 아시겠지만 커버드콜이 좀 생소한 분들 다시 위해서 한번 이게 뭔지 일단 잠깐 짚어주시고 그렇죠. 또 네. 되돌아가 볼까요 지금? 네,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옵션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이제 여기 프리미엄을 일부 수취를 하면서 이 위에 상승하는 수익률을 포기를 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그냥 설명드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냥 상승하는 걸 좀 포기하면서 프리미엄을 얻고 밑으로 빠지는 하락을 일정 배분율, 높은 배분율로 상쇄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좀 덜 아프고 올라갈 때 가치는 먹어도 조금 덜 먹는 느낌으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 파킹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파킹을 하기에는 단기 파킹용으로는 좋지만 이제 장기로 길게 보면은 안 된다. 안 좋다. 안 왜냐하면 이게 NAV를 깎아먹는 상품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주가의 상승을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 ETF를 가져가면 그대로 한 10% 올라가면 10% 먹잖아요. 10%, 20% 이렇게 올라가는데 커버드콜 상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만큼을 못 먹는 거예요. 내가 5%를 못 먹고 그 대신에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가져가지만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이게 쌓이게 되면 NAV를 계속 주가 수익률을 이제 ETF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갭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제 나는 수익률로 봤을 때 마지막에 딱 봤을 때 마이너스 한 5%, 10%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총 수익률 단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로 봐서는 10%를 먹고 가는 거지만 총 수익률로 봐서는 내가 마이너스 2%, 3%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제가 그림 보시면 국내 커버드콜 상품들이 보통 연 배당률이 뭐 17%, 15% 뭐 이런 식으로 1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총 수익률 보시면 그것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뭐 반절이 안 되는 숫자들도 있네요. 이게 주가 수익률이 이 부분을 깎아먹어서 이만큼이 총 수익률이 돼버리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주가 수익률을 가장 잘 따라가는 커버드콜 상품인 경우가 가장 좋은 거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여기 맨 밑에 상품 보시면 1.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총 수익률이 1.5인 거예요. 배분율은 13%인데.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
커버드 콜이다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도 커버드 콜을 좀 무섭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토론해보자 옆에 영어가 너무 많이 써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잘 못 읽겠는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을. 일단은 커버드 콜 상품을 우리나라 투자자가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미국도 커버드 콜을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커버드 콜을 유독 더 요즘 많이 찾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좀 insecurity라고 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조금 더 그래도 단기적으로 월 단위로 용돈으로 형태로 좀 많이 받아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찾는 상품이 커버드 콜이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불안감을 먹고 크는 상품이 커버드 콜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커버드 콜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단기용 용돈벌이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선택 시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토탈 일드라고 하는 총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배분율도 고려를 하지만 주가와 차트를 그려보시고 이게 실질적인 기초 지수나 다른 커버드 콜이 아닌 상품, 비슷한 상품이랑 이 수익률 격차, 스프레드가 많이 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고 이게 조금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잘 따라갈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수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버드 콜 상품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성장주나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 콜 상품보다 가치주나 배당주 지수 기반의 커버드 콜 상품이 배분율은 좀 더 낮지만 그래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럼 지수의 요 격차가 좀 줄어든다. 제가 5년치 이제 가치주나 이제 성장주 ETF들 커버드 콜 상품들의 이제 수익률을 쭉 봤어요. 한 5년치를 보니까 이 가치주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상품이랑 커버드 콜 상품의 그 수익률 격차가 이제 한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나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도 차이가 나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결국에 이제 우리가 배당형이나 가치주 기반의 커버드 콜 상품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격차가 적고 우리가 배분율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한 경우가 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고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요거는 박스장에서는 좀 유용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과장님은 좀 과열이다 표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 자체가 진짜 박스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좀 괜찮았나 싶기도 한데 이게 또 다른 개념인가요? 우리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죠. 왜냐하면 위클리 커버드 콜이나 뭐 이렇게 그 코스피 200 지수 팔로우하는 커버드 콜 상품들은 단기로 접근했을 때 지금 같은 장에서는 괜찮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하나만 사면서 장기로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는 커버드 상품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내가 수익률 이만큼 먹을 걸 다 포기를 했다면 지금은 일부 주가 상승이 이만큼 할 때 한 90% 정도를 따라가면서 배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상품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먹는 그 부분을 한 7%나 뭐 프리미엄 비율을 정해놓고 이제 옵션 매도 비중을 이제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가져가는 커버드 콜 상품도 있고 뭐 그런 타겟형도 있고 고정 커버드 콜 형태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좀 이해를 잘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을 때는 괜찮은데 모르고 그냥 배분율 한 15%, 17%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커버드콜 얘기 좀 더 가볼까요? 다음 장표도 전략을 또 그래프로 또 도표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전략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버드콜 상품이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기존 커버드콜 상품이 이제 기초자산의 상승 참여를 아예 배제를 시키면서 내가 10% 먹는 거를 아예 다 포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부를 수치를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조금 더 참여를 하면서 배분율을 낮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주가 상승에 참여를 안 하면서 배분율을 더 높게 가져가느냐,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이면 주가 상승하는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면 이제 주가 상승 포기해도 그냥 배분율 한 10%, 15% 가져간다면 그것만 먹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뭐 횡보장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커버드콜인데 약간 근데 우상향을 투자는 전제로 하는 건데 요 자체에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우리 마왕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따박따박 돈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니즈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이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냥 현금이 따박따박 월 단위로 얼마가 필요해서 용돈벌이나 단기 알바 형식으로 얼마를 벌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제피 같은 이런 상품들도 있고 커버드콜 해외 상품들도 다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품들을 다 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같이 포트폴리오,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표도 좀 볼까요? 선혜 씨 커버드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아니, 저는 선생님 말씀 진짜 잘 듣는 사람인데 지금 좀 과열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셨던 과장님이 약간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봤어요. 저는 약간 좀. 여기서 힌트 얻었습니다. 커버드콜 당분간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일단은. 근데 꼭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니즈가 뭐인지에 따라서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는 지금 유용하다고 거니까요. 하신 분들도 본인이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대지 말라라고 또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상품 안내까지 여기 마지막 장에 있는 거죠. 요거는 그냥 개념 설명인데 이제 고객분들이 커버드콜 상품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걸 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커버드콜 상품 자체가 아까 다 포기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1세대 커버드콜 상품의 특징인 거고, 이제는 이제 다 포기하지 않고 일부 주가의 상승에 참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상품을 구분할 때 있어서 우리나라 상품들은 너무 친절합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커버드콜 액티브, 타겟 커버드콜,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들을 잘 확인하셔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고정 커버드콜이나 타겟 커버드콜도 사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요 장표에 다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더 가져갈지 아니면 이제 그냥 프리미엄을 더 가져갈지 그 개념의 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용어가 좀 복잡하고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용어만큼은 좀 알아두시고 고정 커버드콜, 고정 커버드콜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고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 비율을 이제 옵션을 매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10%, 50%, 60%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비율을 이제 조금만 하는 거예요. 한 10% 정도만 매도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초 자산 지수를 따라가면서 이제 배분율은 일정 부분 많이 주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왼쪽에 타겟 프리미엄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옵션 매도 비중이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배분율에 해당되는 프리미엄의 비중을 7% 정도, 뭐 6%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만큼은 우리가 고객한테 주겠다. 그 부분을 고정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유동적으로 대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태의 커버드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개념의 차이인데 이거는 뭐 옵션을 좀 이해하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고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지수 상승률 더 따라가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이제 그냥 배분율만 가져가도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네. 자, 광고 잠깐 듣고 2부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2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맞아요. 안정적인 수익 네. 내려면 배당도 좀 받으면서 뭐 어떤 상품을 좀 추천을 해주십니까? 네. 2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수익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박현지 거장님과 ETF, 뭐 일부에서는 커버드 콜 얘기 좀 자세하게 해봤고, 네. 이제는 미국 배당 ETF 분석해 볼 텐데, 잠깐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보합권인데 약보합으로 지금 조금 더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최근에 진짜 좁게 움직여요. 맞아요. 네. 네. 코스피 지금 0.14% 하락, 코스닥 0.06% 요 정도씩 하락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약한 걸까요? 정치 네. 생각은 어때요? 저희 생각이요? 저한테 물어보면 방송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아, 그냥 저는 뭐 일단 금요일이라 네. 크게 금요일이다. 네, 뭐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고, 아직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재미없는 날이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9월은 또 어떻게 뭐 기대하고 계세요? 좀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약간 시장에 대한 의견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박현지 거장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ETF 분석해보는 시간, 포트폴리오 좀 알려주신 건가요? 네, 네. 시작해보죠. 네, 제가 길게 배당, 아까 커버드 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커버드 콜을 그래도 적용을 해서 내가 투자를 조금 그래도 장기 관점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승분을 가져가면서 이제 커버드 콜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QQQM이라고 하는 이제 QQQ의 후속으로 나온 ETF가 있습니다. 이런 ETF는 QQQ와의 차이점은 이제 QQQ는 이제 배당금을 이제 재투자를 자동적으로 하지 않는데, QQQM은 배당을 자동 재투자를 해서 이제 복리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든 상품이고요. 이제 리밸런싱 주기는 조금 더 길지만 수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나스닥 관련된 지수 ETF를 사고 싶은 분들한테는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네. 이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월 배당으로 고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제피와 같은 이제 커버드 콜 ETF를 적용을 같이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5년간 한 4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버드 콜 S&P 500 배당 지수 기반의 배당주들을 담고 있는 이 커버드 콜 상품에 이제 가져가게 되면 이 그만큼의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이제 높은 배당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 7% 이상에서 10% 정도 사이 배당률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나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결국에 위아래로 이제 좀 안전하게 그나마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몰빵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 형태로 또 들어갔을 경우에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밑에 should라고 되어 있는 디바이던스, 다우존스 디바이던스 이제 배당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인데 이 배당 성장 ETF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ETF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이다 보니까 이런 걸 담아가게 되면 배당 성장하는 기업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배당과 배당 성장과 그리고 우리가 지수의 상승률을 한꺼번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쓰리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미국 주식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이 보는 종목이라든지 ETF가 딱 QQQ, 슈드. 근데 QQQ의 수익률만 봐도 나는 내 포트폴리오를 QQQ를 더 많이 담을 거야. QQQM을 더 많이 좀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장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좀 상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리츠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결국에 단기 이해를 하지 않는 이상 복리 효과도 누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배당도 같이 가져가면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츠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 자산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인플레 해지 자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리츠를 거기다 넣어 놓은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같이 월 배당과 배당 성장 관련된 ETF를 가져가자가 요약된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 누구나 수익성도 챙기고 배당도 챙기고 안정성도 챙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거 보면은 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수익과 배당을 동시에 챙기는 두 마리를 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 지금은 이미 다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제피랑 QM이랑 슈드를 같이 가져가셔라.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종목 구성을 좀 보게 되면 제피가 안정적이고 볼레틸리티 변동성이 낮은 이유는 이제 보시면 저 총 합계 톱10 종목 비중이 15.8%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 비중을 배분한 비중들을 보시면 2% 내외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춰서 가져가는 종목 구성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완전 쪼개놨네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QQQ는 보시면 나 그 옆에 슈드나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오른쪽 QQQM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종목 구성도 공격적인데 왼쪽 슈드 같은 경우는 종목 구성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방어주나 가치주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비중 톱10 비중을 90% 가까이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주이면서 가장 공격적인 게 왼쪽 슈드인 거고요. 그리고 최고로 공격적인 게 QQQM인 거고요. 그 조금 안정적이면서 나는 그냥 배분율을 높게 가져가겠다가 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잘 배분을 해서 분산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해지하는 역할도 될 수 있고 배분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금리 인하기에 늘 얘기가 나오는 리츠를 잠깐만 좀 보자면 저희 VNQ는 한번 배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수상한 또 해외 이야기를 나눌 때 VNQ 이야기도 그날도 나눴던 것 같은데 리츠 ETF 몇 개만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VNQ가 가장 기본적인 ETF고요. 근데 분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리츠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특징은 없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비용 낮으면서 무난한 거 가져가려면 VNQ에 투자를 하시지만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미국 주택시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기에는 안 적어놓은 REZ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REZ요? 네, 모기지 쪽 관련된 ETF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자산, 그런 형태의 ETF인 ICF 같은 거를 좀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리츠 자체는 지금 밸류가 이렇게 쌉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그만큼 못 올라가도 어쨌든 배분율로 이제 뭐 승부를 하겠다고 하면 리츠를 좀 가져가면서 인플레의 일종의 해지도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가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플님께서 한번 잠깐, 우리 장표에는 안 나왔지만 J인가요? Z인가요? Z요. Z라고 합니다. 네. 국내하고 미국하고 좀 섞는다면. 아, 좋죠. 국내도 저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근데 사실 금융 고배당 위주로 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장이 횡보한다는 전제하에 커버드 콜 상품을 섞는다면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그냥 배분율 높으면서 비용이 가장 저렴하면서 그런 상품을 그냥 그러면서 시총 사이즈도 가장 큰 ETF가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라이즈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을 조금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근데 금융 고배당과 같이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하셔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이렇게 배분율 비중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적어 놓은 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커버드 콜 상품은 라이즈 정도가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미국 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QQQM과 비슷한 상품을 하나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같은 상품이 액티브로 운영되고 있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액티브로 상시 리밸런싱이 가능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하나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타임폴리오 거를 하나 넣어둔 거고요. 그 외에는 커버드 콜, 아까 제피랑 비슷한 성향의 이제 상품을 굳이 고르자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얼마를 배분율을 주겠다라는 거를 고정을 해놓은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은 미국 다우존스,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배당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는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아까 나스닥 지수 커버드 콜 이런 상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더 낮고 지수와의 괴리율이 조금 더 적을 수가 있어서 지수 상승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따라가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커버드 콜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조금 추천을 같이 해드리는 거고요. 타겟 커버드 콜 2호요. 뭐 나로 2호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1호도 있습니다. 1호도 있고요. 근데 2호가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저런 상품,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이라면은 저도 약간 한국에 상장돼 있는 걸 좋아하는 게, 미국은 환율과 세금 문제가 좀 걸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슷하면 한국에 있는 거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근데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그러니까 주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요? 이게 비슷하더라도 수익률 이게 차이가?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는 약간 이게 약간 운용사마다 이제 똑같은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가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느냐, 이제 상품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잘 따라가는 성향이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렇지 못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이제 사실 미국을 하든 한국을 하든 큰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브드 콜,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 주가 상승률을 잘 따라가면서 배분율 높게 가져가는 상품인데, 이런 거 보면 수익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봤는데 격차가 그렇게까지 지금 최근 한 몇 달간이나 1년간의 수익률 격차가 한 2% 정도 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장기 투자 커버드 콜을 할 경우에는 이 수익률 격차가 커진다. NAV가 깎여 먹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보면
근데 격차가 커집니다. 10% 뭐 이렇게까지 그래요. 갈 수 맞아. 있어서 이제 제가 단기로 어쨌든 조금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로 하실 거면 나스닥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같은 거 가져가시면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거 가져가시면 만약에 상승률이 40%가 올라간다 5년 동안 그러면 그거를 상승분 먹고 하락이 10% 빠져 있어도 커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장기 우상향 어쨌든 미국은 간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수를 추종한다 네. 이런 관점에서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미국 지수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 사실 아까 제가 액티브 상품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액티브 운용력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이제 좀 패시브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시브 형태로 이제 그냥 지수 추종하는 카피 상품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해서 보시는 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이나 아니면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을 많이 보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제 AI 뭐 이런 것과 엮여서 이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좀 보셔도 S&P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더 수익률을 더 가져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조금 더 그래도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스닥을 가져갈 거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분은 S&P 500을 가져가시는 게 더 낫고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좀 보셔도 이제 표준 편차 계산해서 한 수치를 보셔도 S&P 500이 조금 더 변동성이 나스닥보다는 낮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S&P 500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거를 선택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S&P 500과 채권을 혼합한 상품 네. ETF를 넣으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70대 30으로 해서 이제 채권 비중 70대 주식 30으로 가져가느냐, 네. 채권을 50 가져가고 주식을 50% 가져가는 상품이냐, 뭐 이게 다 다른데 비율이 네. 조금 더 안전하게 상품으로 에이스 걸 추천드린 거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타임폴리오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제 나스닥 과 채권 혼합 액티브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식 대 이제 채권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5대5로 네. 액티브입니다. 근데 그런 상품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채권 퇴직연금 계좌에서 채권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비중 자체를 40% 정도 그렇게 뭐 조정을 해놨었는데 네. 주식 비중을 40% 근데 이거 비중은 50%까지 이제 확대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봐도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주식 비중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타임폴리오의 그런 50대 50 비중을 가져가는 상품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장도 쭉쭉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와 미국 고배당 상품 위주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냥 금융 고배당이나 지주 고배당 가져가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배분율을 가져가면서 용돈벌이 형식으로 내가 뭘 가져가고 싶을 때는 위클리 커버드 콜, 라이스 거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솔 금융 지주 플러스 고배당과 위클리 라이즈 커버드 콜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좋은 이유는 하나는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들고 가고 있는 상품이고 이제 금융 지주만 들고 가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 이제 약간 상충되는 게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9월 2일 날에 또 신규 출시되는 밸류업 관련된 지수 추종하는 커버드 콜 상품이 라이즈께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9월 2일 날 나오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상품은 밸류업 지수에 커버드콜 적용한 상품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변동성이 조금 적은 종목들로 분산 투자되어 있는 지수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이 좀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나오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쭉 설명은 해주시는데 박스를 치신 거는 뭐 추천이라기보다 과장님은 요게
그래도 지금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져가는 배합도 괜찮겠다라는 컨셉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박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저는 해주시고요. 박스만 보입니다. 지금 사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배당 슈드나 이제 배당 성장주 기반의 ETF들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이 긴 상품은 이제 주가 상승률을 조금 더 많이 90% 가까이 더 많이 추종을 하면서 배분율을 높여서 가져가는 상품인데 이거는 내가 AI 성장주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뭔가 커버드 콜로도 배분율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동시에 니즈를 조금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으로 이제 이런 거를 추천드린 거고요. 이제 보유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 뭐 오라클, 뭐 AI 밸류 체인 ETF, 뭐 이런 등등 이런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야말로 AI.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구분 없이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져가시면 상승률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따라가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츠 한번 볼까요? 리츠는 마지막인데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부동산 리츠는 ETF는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종목 비중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거의. 근데 이제 배분율이나 배당률 보시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 주가 상승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냥 가져가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리츠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리츠 상품의 특징은 본인들이 버려들이는 거의 90%를 배당으로 주는 게 리츠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이 기업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신이 안 드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배분율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접근하셔서 들고 가기 괜찮다라고 보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성장 추세도 가져가면서 ETF 투자를 하고 배당을 가져가는 것을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리츠보다는 사실 좀 AI와 좀 섞어서 같이 가져가는 그런 배당 커버드콜 전략이 오히려 더 낫겠다.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것과 배당 ETF 같이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ETF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다 보면은 중국 시장 관련해가지고 ETF 굉장히 요즘에 많은 관심 끌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사실 우리 시장 좀 쉬어갈 때 항생이라든지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해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가 사실 조금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 쪽은? 중국 쪽은 대다수 증권사나 이제 리서치 쪽에서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중국 쪽이 어느 중국이냐의 차이가 되게 많이 갈리고 있어요. 어느 중국이냐? 본토 중국이냐, 홍콩 테크냐, 아니면 항생 지수냐에서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이제 보통은 내수부양, 하반기 내수부양에 따른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본토 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홍콩 테크주는 지금 나스닥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밸류가 그냥 접근하기 괜찮고 그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나 이제 IT 기업 지원에 따라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항상 홍콩 테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근데 홍콩 테크도 그 몇몇 종목만 잘 나가고 다른 애들은 다 좀 못 믿었다. 나는 그냥 내수부양과 함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텐센트나 이런 종목들도 조금 몇 개 들고 갈 수 있는 좀 분산되어 있는 포트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홍콩 지수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원픽은 사실 저희 쪽 이제 부서에서 추천을 지금 월보에서 하고 있는 거는 홍콩 지수이고요. 지수 관련된 ETF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하우스,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본토 쪽
관련된 중국 본토 경기 부양을 더 중시하는 건가요? 그쪽을 그러면? 조금 더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서로 합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의견이 역사료라도 좀 차이가 잡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홍콩 휴머노이드, 뭐 홍콩 뭐 로봇, 2차 전지, 뭐 너무 테마에 집중해서 몰빵해 있는 이런 것만 조심을 해라. 조심하시고 지수 기반의 ETF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문의가 많이 와요. 차이나 로봇 관련된 ETF 뭐 없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단타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별로 이미 만약에 한 10% 20% 올랐다고 하면 그걸 추가적으로 더 지금 들어가라 말씀 안 드립니다. 홍콩 지수 아니면 본토. 이렇게 차이점이 좀 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사실 박현주 과장님 뭐 설명 너무 잘해 주신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 소개해 주신다. 이렇게 또 호평이 많습니다. 저희도 다음에 모셔서 ETF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슬럼프. 너무 귀염귀염 러블리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현주 과장님. 네. 근데 왜 우리 시장은 그렇게 러블리한 느낌이 조금씩 이제 빛을 잃어간다, 약간 힘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코스피 약보와 코스닥 약보와 정말 똑같이 지금 거의 뭐 0.16, 0.17% 약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재무 씨 분석이 맞는 것도 같고요. 재미가 없어서 뭔가 재미없고 호재도 관심이 없고. 없어서 거래량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오늘 또 중요합니다.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또 FOMC 전에 또 물가의 바로미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주에 고용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재료들 다음 주에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 이제 밤 열리고 9월 첫째 거래일은 노동절? 휴장이에요. 휴장인가요? 이런 일정도 좀 다시겠지만 살펴보시고요. 8월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 잘하시고 9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